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승장, 자,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CNBC 인터뷰 11월 20일자입니다. 여자 사회자가 이번 게스트를 유독 대환영하는 제가 뉘앙스를 크게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사회자들이 이 게스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격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시작부터 이렇게 웃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브라이언 켈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전에는 전통 투자사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주로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가 되겠죠. 자, 비트코인 빅뱅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렇게 격한 환영을 받는다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더 한번 찾아봤더니 자, CNBC 그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패스트 머니에 이제 트레이더로 참여를 많이 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그 CNBC 동료가 지금 게스트로 초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왜 불렀을까요? 비트코인이 요즘 많이 올랐고 핫하니까 불렀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친구죠. 브라이언 켈리를 소개합니다. 자, 이 켈리가 뭐 여기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환영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잡담을 막 하고요. 자, 사회자가 여전히 비트코인 펀드 운영하시는 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24/7이라는 건 이제 영어 표현으로 24시간 일주일 7일간 쉬지 않고 뭔가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24/7. 자, 쉬지 않고 운영 중이죠. 자,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작년에 뭐 FTX 사태 뭐 그렇게 홍역을 치르더니 이제는 친비트코인 정책 인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멘텀, 시장 정서가 작년 대비 1년 후가 지났는데 너무나 크게 극적으로 바뀌었다. 자, 사회자가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승인이 많이 지금 가까워져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 켈리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촉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정서에는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뭐 왈가왈부 많잖아요. 뭐 반감기가 이미 반영이 됐다. 항상 반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일까요? 1년에서 1년 반 후에 엄청난 랠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감기 전후로에서는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뭐 이제 뭐 셀도 뉴스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 이게 이제 과거 3번 그러했다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종결했다는 신호가 계속 잡히고 있다.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한 명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데요. 자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언론사 기자인데 본인이 어떻게 비공식 연준의 대변인입니까? 그만큼 그 권력 기관들과 언론사들과 연준이 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로 그냥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뭐라고 했냐? 10월 달에 이미 금리 인상은 끝났다. 지금 이렇게 트위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복잡한데요. 이렇게 요약하면 긴축을 종료한 근거, 물가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실제로 실업률은 이전 대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근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첫 금리 인하 시점, 이거 뭐 이제 월가 기관마다 분분합니다. 이제 6월로 꼽았던 게 가장 많았는데 이제 CPI 발표되니까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지는 모양새가 요즘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우리가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자, 과거에 금리 인하, 특히 이제 그 후로 해서 경기 침체가 매우 높은 확률, 한 80에서 90% 확률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 기회가 온다면, 그걸 뭐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큰 기회, 바닥 매수를 하기 위해 현금 쌓고 저축을 하는 거겠죠. 자, 켈리가 또 답을 하죠. 또 하나의 시장 정서 변화 이유는 그 말씀하신 ETF가 맞다. 최초의 금 현물 ETF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 금융의 자산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을 그 자산 운용의 일부에 할당할 수 있는 그 적격적이고 합법적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화면을 띄워주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불마켓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낸스 얘기 한번 보시죠. 미국 법무부에서요. 바이낸스의 벌금을 이게 이제 무슨 그 사실 경우입니까? 벌금을 5조를 넘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악재잖아요. 이게요, 가상자산 부문 사상 최대의 벌금입니다. 이게 4 빌리언이요. 이건 뭐 웬만한 회사는 바로 뭐 그냥 바로 파산이죠. 낼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돈인데 저는 이걸 엄청난 호재라고 봅니다. 이게요, 이제 리플 케이스로 하면요, SEC 리플 소송 붙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소송 합의한 것보다 제가 볼 땐 이게 업계에 더 큰 호재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자, 바이낸스가 예전만 해도 전 세계 시장 거래량의 7, 80%를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업비트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뭐 US 바이낸스 엄청나게 쪼고 기소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베이스가 또 많이 가져갔거든요. 글로벌 여전히 근데 거래량의 40%는 여전히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그 대형 악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벌금을 내는 즉시 사라집니다. 이제 이달 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A16Z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 사실 뭐 크립토 그 헤지 펀드인데요. 뭐 가장 큰 뭐 VC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인에 거의 10조 원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약세장을 거치면서 소수의 투자자들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경쟁 없이 하고 싶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이 멘트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상황은요,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다 이제 떨어져 나갔고, 경쟁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다 말라붙었고, 투자를 했으면 그게 이제 레버뉴로, 이제 그 매출로 수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업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수익이 납니까?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경쟁 없이 우리는 뭐 이제 그 돈 모으는 건 솔직히 좀 힘들었어.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지금 마음껏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있었잖아요. 그 끝났을 때 이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인터넷은 이제 끝났다. 이런 기사가 전체 그 우리 지구상을 뒤덮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인터넷 끝났습니까? 2000년 중후반부터 진짜가 시작됐었잖아요. 자, 크립토의 웹3 혁명은요, 저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보다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폭락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코인 투자를 지금 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훨씬 더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락하면 더 사면 샀지 지금 투자를 안 한다? 글쎄요. 전 미래를 대비하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사회자 두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작년 최악을 거쳐서 올해 비트코인이 100% 넘었고 알트코인은 뭐 수백 프로 올랐다. 자, 비트코인을 왜 그 모든 기관들이 한 자릿수 퍼센트를 꼭 담아야 하는지 설명하신다면 자, 켈리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합니다. 디지털 금이어서 그렇다. 뭐 인플레가 목적이든 뭐 달러가 망하든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통적으로 금이었죠. 은이었죠. 그리고 금이나 지금 비트코인이 새롭게 나왔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본다. 활용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게 뭐 우리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막 전 세계 어디든지 빠르게 그냥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자, 금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00빌리언인데요. 금은 약 7, 그러니까 8 trillion 달러. 이게 지금 단위가 다르죠. 대략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10배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여전히 금은 저 위에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앞으로 상당 부분 뺏어올 거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5배, 10배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 세 번째 분이 또 비판적인 질문을 하죠.
그 미국 CPI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CPI 물가가 다시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켈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가가 오른다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거의 그 마이클 스트래티지의 그 마이클 세일러 같이 그냥 뭐 비트코인이 엄청난 그냥 뭐로 가도 다 오른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자 여자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반대론자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걸로 실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직 뭐 대기업들 뭐 대차 대조표에 자산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실제 무슨 결제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켈리가 답을 하죠. 자, 사람들은 그 왜 그러냐면 가치 없는 법정 화폐는 먼저 써버리고 좋은 돈은 쓰지 않고 보관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일들이 아직 뭐 광범위하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전히 매우 초창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크립토 투자에 매우 초창기에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21년도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 비트코인 채택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아르헨티나 자국의 화폐를 폐지하는 거, 그리고 달러화를 차라리 씁시다. 그 다음에 친비트코인 공약을 들고 나왔던 후보가 이제 극우류 세력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대량 채택이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게 사실이다. 뭐 ETF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뭔가 사건들이 더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대국은 엘살바도르라 그 이제 국가 규모 인구가 이제 사실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대국에서의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정책은 전체 중남미, 뭐 브라질 같은 뭐 볼리비아 그 이제 국가들 많잖아요. 큰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 질문에 그냥 이렇게 웃어버립니다.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자, 이 여자분이 했던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에 돈이 흘러갈 거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현물 ETF 이거 승인된다고 해도 엄청난 자금이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될 거라는 증거 있으세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선물 ETF도 있고 뭐 관련 기업을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자, 켈리가 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적격 대형 기관들은 ETF라고 하는 규격, 그러니까 그 규제된 상품이 아니고서는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 현물 ETF는 코인 상승이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 들어보면 이거 다 모르는 내용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지겹지 않으십니까? 근데 계속 사람들은 공중파, CNBC, 블룸버그, 뭐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그 경제 채널이잖아요. 코인?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실체도 없다며 증거를 보여줘봐. 아직 그런 것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너 뭘 근거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 현물 ETF, 뭐 유럽에 있어. 독일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지금 다 승인됐잖아.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사던데? 라고 하는 질문 계속 쏟아지고 있죠. 경기 침체 온대잖아. 그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지금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긍정을 하시면 할수록 죄송하게도 경제적 자유와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요, 그 암호화폐의 상승장, 봄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블랙록, 뭐 JP모건, 뭐 SEC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규제 기관, 월가 전통 금융은요, 호재 뉴스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슬쩍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흘린다는 표현이 중요하죠. 고의로 이런 것들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라울 팔이라고 하는 투자자는 크립토 윈터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걸요. 올해 초, 올해 중반부터 이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냐? 연말 연초 기억하실 겁니다. 솔라나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솔라나를 저가에 엄청나게 삽니다. 이더리움 외에는 거의 솔라나에 거의 몰빵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22년 말, 올해 초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인 다 죽었다. 말 그대로 혹독한 겨울이었잖아요. 그때 라울팔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 솔라나가 최고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욕을 먹고 있어요. 코인 투자자에게 지금 너 제정신이니? 욕을 한 바가지 드셨죠. 근데 솔라나 최근에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영웅이 되고요. 갑자기 예언자로 바뀝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투자는 피와 땀과 눈물을 불확실성에 던지는 행위다. 자, 이걸요. 저는 그 투자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중을 기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확신을 키워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붙입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보고 투자는 그럼 지금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제 그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고요. 동시에 때가 왔다 싶으면요. 아주 이건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만큼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재정 상황과 그 모든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뭐 갑자기 뭐 영끌하고 비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균형점이 둘 다 필요해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뭐 무조건 신중하다가 기회가 이미 날아가고요. 이제 또 너무 이제 그 신중만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이제 내질러도 우리가 그 때를 알아보는 그 지혜도 필요하겠죠.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억만장자라고 하시는 분들, 투자의 대가들, 이런 소리 안 들으신 분 전 한 분도 못 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바보 아니야?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분이었죠.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을요, 5,000원에 4만 개를 샀는데, 그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죠. 마운트 곡스가 해킹돼서요.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3만 개죠. 이제 80만 원. 지금 이거에 한 130배, 150배 비싼 가격. 심지어 그냥 시세보다 15%더 비싼 가격에 3만 개를 샀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자, 이 정도로 좀 과감한 그런 부분을 저는 뭐 억만장자 투자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봅니다. 자, 코인 상승장 제가 지금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불안이 있습니까? 불확실성 있잖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 주회퍼가 왜 시세보다 굳이 15%를 더 비싸게 미국 정부의 그 경매에서 프리미엄 주고 샀을까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17년도에 이더리움 가격을 그냥 뭐 좀 더 싸게 30만 원, 20만 원에 사고 싶었지만 38만 원에 그냥 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는. 이더리움? 그게 그렇게 혁신이야? 그러면 어차피 1,000만 원, 2천만 원, 뭐 비트코인 어차피 1억, 2억, 5억, 10억 갈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사.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팀 드래퍼도 뭐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경제 위기 온대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뭡니까? 나의 땀과 눈물을 어디에 던집니까? 불확실성에 던지는 거예요. 확실한 거에 던지면 저희가 먹을 게 없죠. 자, 큰 매수 제가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지 작은 매수를 지금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소액 매수는 지금도 꾸준히 사실 하고 있습니다. 큰 경제 위기가 온다면요. 그건 진짜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그런 기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도권화에 들어가고요. 그 법이 생기고 글로벌 공조 체제가 나오고요. 뭐 월가 전통 금융 ETF다 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우리 은행 계좌 꼭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 키움증권에서 팔기 시작하면 그때 기회는 없습니다. 패닉 바잉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정말 큰 기회고요. 제 근데 지금 드는 생각 일반인 분들은 아직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뭐 이더리움, 혹시 이더리움 잘 모르십니다. 일반인 분들 잘 모르시고요. 보도를 해도 뭐 주요 알트코인, 뭐 그 솔라나 같은 뭐 아발란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이 초기 상승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자, 이럴 때 미드캡, 그러니까 중간 시총 혹은 작은 시총,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잡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뭐 일정 부분은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크게 보면요. 여전히 마이너스 90%가 수두룩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97%, 8%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른 걸 생각하면 사기 어렵지만 크게 보면 여전히 90% 할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조금은 우리가 위험하고 과감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좀 작은 코인들 나중에 따라가는 거 우린 경험적으로 알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자, 원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런 좀 작은 시총, 중간 시총 코인들도 한번 특집으로 만들어 볼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뭐 잡코인 그거 왜 투자해 아직도 왜 정신 못 차려서 이런 코멘트 하실 거면 제가 이게 굳이 뭐 이런 뭐 특별 편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잡코인 투자는요, 이게 잘 잡으면 진짜 수백 배 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좀 그 마지막에 막 이렇게 올라탄다?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위험한 투자도 감행할 만큼 초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근데 잡코인 투자라고 하는 게 또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건 약간 VC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VC 마인드는 내가 10개, 100개 투자하면 이게 다 성공이 아니고요. 10개 중에 하나만 대박 터지면 나는 만족해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험 성향이 큰 분들을 위한 게 되겠죠. 원하실 경우입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올해 내에 한번 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